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쿠크홈시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이 정수기가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우리 쿠크홈시스 주주님들이시라면 가장 좀 근본적으로 궁금하실 내용이 너무나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요거 해결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사업의 방향성 전환이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런 다양한 것 중에 제가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뭐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정말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주식하자. 다만 좀 알고 하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알고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대기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우리 쿠크홈시스의 매출에 관련된 비중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일시불이고요. 여기가 렌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큼직하게. 그리고 정수기등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 비중이 일시불 이 정수기등 매출이 가장 높아요. 57.6%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 이 렌탈 정수기등 서비스 이쪽이 37.64%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수 시장과 수출 이쪽 시장의 비중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일시불 시장이고 여기에 렌탈 시장입니다. 보시면은 일시불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 내수 비중도 좀 높고요, 수출 비중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렌탈 쪽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의 이 밸런스가 좀 많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로 놓고 보시면 그래도 이 합계 대비 수출 관련된 비중이 30%는 넘어가는데, 이 렌탈 쪽의 수출 비중 보시면 30%가 훨씬 못 미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쿠크홈시스의 좀 이 사업적 구조적인 문제가 이쪽 결함이 저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국내 가전 판매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점점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판매량이 늘고 있다가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이죠. 이 판매량은 여러분 일시불 판매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률 그래프로 놓고 보시면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쿠크홈시스는 이 일시불 판매 비중이 좀 꽤나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사업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 기회를 우리가 찾기 위해선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구독 경험 조사표를 보시면 이게 여러분 렌탈입니다. 이 제품 구독을 다른 말로 렌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실물 구독을 현재 구독 중이거나 해본 적이 있다라는 요 설문에 응답을 보시면 요 회색깔 그래프가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고 이 주황 색깔이 2022년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과 주황색을 놓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측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제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에선 오히려 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쿠크홈시스는 정수기라는 가전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근데 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지도 않고 굉장히 좀 작은 생활 가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뭐 4인 가구에서 뭐 6인 가구 이렇게 큰 집에서 이 정수기 하나만 놓고 생활하던 이 생활 방식에서 지금 뭐 한 명 내지 두 명 사는 이렇게 소규모로 독립해서 사는 세대들이 많아졌거든요. 자, 근데 이 집의 사이즈가 넓었다가 또 줄어드는, 여기에 상관이 없는 게 이 정수기의 등치 자체가 좀 작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집에도 정수기 하나쯤은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요 수요량은 굉장히 많이 지금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를 어떤 세대에서 많이 살죠, 여러분? 당연히 Z세대랑 밀레니얼 세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 세대에서는 실물 렌탈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렌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이 자료와 좀 연장선의 자료가 있는데, 나는 특정한 경우나 정해진 기간 동안에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구독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이 세대가 젊을수록 압도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수기 매출 부분이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는 우리 쿠쿠홈시스 입장에서 이 정수기 렌탈 쪽, 이 정수기를 요 아래에 있는 렌탈 쪽과 같이 합체를 시켜서 더 이 정수기 렌탈 쪽의 매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실적 추이 한번 볼게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보시면 여러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22년도 당시 신제품 개발한다 이런 것들, 시장의 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좀 많은 시도들을 좀 했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렇게 잘 가다가 소폭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의 펀더멘털적 가치를 그렇게 크게 훼손시킬 만한 그런 감소세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다음 연도에 회복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조금 직설적으로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쿠쿠홈시스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 국내 주요 정수기 제품 만족도 평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사인 코웨이는 압도적인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쿠쿠는요 밑에서 두 번째예요. 이 종합 만족도 평가가 5점이 만점이거든요. 코웨이는 4점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쿠쿠홈시스는 3.92점, 그리고 LG전자가 3.99, SK매직이 3.91, 그래서 SK매직이 꼴찌이고요. 평균값이 4.02예요. 근데 우리 쿠쿠홈시스는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품 만족도 평가 자체가 여러분 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일반 정수기를 좀 말씀드린 거라면 요 다음 보시면 지금 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바뀌었습니다. 이 혼자 살고 있는 이 아까 가구가 많아졌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혼자 살면서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정수기에서 얼음 나와야 되고 좀 끓인 물도 나와야 되고 다양히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수기보단 이 얼음 정수기 시장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쿠쿠가 이 종합 만족도 평가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쿠쿠홈시스가 이 일시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요런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적 가치만 놓고 봤을 때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이 정수기 렌탈 시장 쪽을 꼭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를 정말 보여만 준다면 우리 쿠쿠홈시스는 지금까지 기업적 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쿠쿠고요. 여기가 코웨이입니다. 여기가 쿠쿠, 코웨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선 코웨이 한번 좀 보시면요. PER이 7.64, 또 8.75, 그러니까 23년, 24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PBR도 1점이 넘죠. 1.54, 1.29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EPS나 BPS도 한번 좀 보시면요. EPS는 6,386원, 그러니까 23년대, 그리고 BPS는 36,000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코웨이 관련된 EPS는 7,315원, 그리고 BPS는 43,000원 정도의 규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쿠쿠 쪽 오시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도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PBR이 1이 안 돼요. 요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EPS 또한 4,990원이면 경쟁사 코웨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요 BPS를 보시면 여러분 35,985, 그러니까 약 36,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 때의 기업적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이 BPS 측면에서 웅진 코웨이하고 쿠쿠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 BP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기업의 이 순 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부채 이런 거 돈 빌린 거 다 빼고 기업의 진짜 자산, 이 자산 가치를
이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기업이 만약에 뭐 파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그만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장사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자산들을 모든 주주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주당 나눠줄 경우에 한 주당 얼마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그게 36,000원하고 36,380원,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좀 저평가가 뭐 우리나라 이 좀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이 브랜딩이라는 게 중요한 이 기업 입장에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수기도 정수기인데 지금 안마의자 이쪽 부분에서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쿠쿠 홈시스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시불 가전 일시불 시장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 가치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시장이 지금 판가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지금 현재만 딱 놓고 보시면 심각한 저평가는 맞지만 쿠쿠 홈시스도 이 기업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 경쟁사인 코웨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주가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게 우리 쿠쿠홈시스의 발행 주식 총수고, 이게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그리고 이쪽은 코웨이예요. 코웨이의 발행 주식 총수와 유동 비율인데, 그냥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 그냥 30%만 놓고 30%로 놓고 계산해봐도 한 660만 주 정도 이렇게 되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유동이 되고 있는 이 주식 물량이. 그리고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 요거 그냥 70%로 놓고 계산해보면 뭐 대략 5천만 주가 넘어갑니다. 5천만 주.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 유동 물량이 적은 주식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여러분. 훨씬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데, 또 반대로 주가를 뺄 때도 주가가 쭉 밑으로 빠질 때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좀 하방으로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다고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죠. 지금 PBR도 그렇고 이 BPS도 다 미뤄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쿠쿠홈시스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밑으로 더 빠질 이럴 확률보다는 그래도 위로 올라갈 여력이 아무래도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쿠쿠 홈시스가 코웨이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 쿠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품목 다각화 그리고 렌탈 사업 확대로 2024년도 성장을 기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국내 렌탈 시장 규모 추이를 보시면요, 2020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끊겼지만 지금도 더 아까 우리가 보셔서 아시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어떤 시장이? 이 렌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쿠쿠홈시스 본인들 말처럼 품목 다각화와 렌탈 사업 확대를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좀 확인을 시켜주는 이런 좀 모멘텀이 열린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유동 주식 물량도 많이 적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적 가시적인 성과만 우리한테 보여준다면 정말 충분히 코웨이에 비해서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지금까지 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거래량이 완전 지금 좀 말라있는 좀 기계적인 수급에 의한 이런 횡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의 말라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 동향 체크나 이런 것들이 좀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이 보험이랑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쪽에서는 좀 꾸준히 요즘 들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도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뭐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여러분 이 검은 색깔 선이 241선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계속 이 저항에 좀 밀렸었던 요 구간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지수가 엄청나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우리 쿠쿠홈시스는 지수 영향 받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너무나 웃긴 게 거래량이 말라 있는데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이 241선 저항에 밀렸었던 요 구간을 너무나 손쉽게 지금 뺐고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도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이 주가 상승 포텐을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제가 또 즉각 여러분 찾아와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